그러니 결국 그 인간의 의지가 없으면 제 쪽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숨어버린 그 인간 때문에 나는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건지 정말 억울한 심정이었어요. 결혼 한번 잘못했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그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을 망치려고 그러나 봐. 역시 나는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봐. 내 스스로에 무슨 행복을 찾겠다고. 괜히 나 같은 여자랑 엮어서 태찬씨까지 힘들게 만들었네. 정말 미안해 태찬씨. 왜 그런 소리를 해.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이 어딨어. 진경씨는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꼭 그렇게 만들 거야. 이혼 못하면 어때? 우리만 떳떳하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설마 그 사람이 평생 숨어 살 수 있겠어? 언젠가는 다 해결될 거야. 그렇다고 우리 관계까지 망치지 말자. 우리가 같이 이겨내면 되지. 저는 전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태찬 씨와 이별까지 고민했지만 태찬 씨는 그런 저를 붙잡아주며 저희의 미래를 함께 꿈꿔주었습니다. 당장 혼인신고를 못하더라도 우리 관계는 달라지는 건 없어. 영훈이를 내 호적에 못 올릴 뿐인 거지 내가 영훈이 아빠 노릇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 나한테 서류 같은 건 안 중요해. 나 좋은 남편, 좋은 아빠의 자신이 있어. 내가 당신이랑 영훈이 끝까지 지켜줄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저버릴 수 있었겠어요? 결국 저는 태찬 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호적상 남아있는 전 남편의 흔적으로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저와 태찬 씨의 관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로 약속했던 만큼 쉽게 무너지지 않기로 다짐했거든요. 그렇게 제 남편이자 영훈이의 새아빠가 되어준 태찬 씨는 정말 자기 역할을 잘 해주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태찬 씨를 만나고서부터 비로소 가족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을 해보았고 아버지의 존재를 늘 그리워하며 친아버지에게 관심받지 못했던 아이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아이가 저희 사이를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누구보다 노력하고 진심을 다하는 새아빠의 마음을 알아준 아들은 새로운 가정에 금방 적응해 갔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온전한 한 식구가 되었죠. 남편 덕분에 너무나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불안하기도 했어요. 대체 언제까지 이 불안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정말 마음 같아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 남편을 찾아 이혼 도장을 찍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 남편은 여전히 소식 없이 오리무중일 뿐이었어요. 정말 억울했던 건 그런 전 남편이 실종 상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실종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가끔이지만 생존 반응은 있었기에 경찰에서는 전 남편이 실종이 아니라 가출이라며 저를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생존 반응을 찾아 전 남편과 연락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놈의 개인정보 때문에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하고 지내는지 제게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였죠. 그런 식이면 저 같은 사람들은 이혼도 하지 말라는 건지 저는 정말 괴롭고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는 차라리 전 남편의 사망 소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인간이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평생 내 발목을 잡으며 이혼을 안 해줄 생각이라면 죽어서 헤어지는 수밖에 없겠다 싶더라고요. 너무 극단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당시에 고통받던 솔직한 제 심경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전 남편이 떠나고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꼬마였던 아들은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고 결혼할 여자까지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장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건 아니지만 몇 년 안에 식을 올려야 할 상황에 벌써 20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는 전 남편은 저희의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긋지긋한 전 남편을 끊어내고 싶은 마음이 컸고 아들은 그동안 키워준 새아빠에 대한 보답으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남편 호적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저 역시 아들이 지금 남편과 다른 성으로 결혼을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기에 제발 결혼 전에 전 남편을 만나 이혼을 하고 해결을 보기를 바랄 뿐이었죠. 더 이상 전 남편을 기다리기만 할 수 없었던 저는 최후의 수단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우자가 실종되어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다가 혼인 해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들어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사라진 전 남편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전 남편의 행동이 의도적인지 이래저래 증명하고 준비해야 하는 게 많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게 유일한 저의 지푸라기였습니다. 제가 증거들을 마련할 수 있을지 막막했지만 어떻게든 해보려면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변호사를 만나고 다니고 법원을 뛰어다니던 어느 날 저는 황당한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명훈 엄마, 나야. 잘 지냈어? 20년 만에 전 남편의 전화를 받게 된 저는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헤어진 지 몇 달이나 된 것처럼 태어난 그 인간의 태도에 손이 바들바들 떨릴 지경이었어요. 정말 당신이야? 이 번호 어떻게 알아냈어? 당신이 지금 나더러 잘 지내냐고 할 수 있어? 지난 20년 동안 뭐 하다가 이렇게 나타나? 내가 당신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미안해. 굳이 변명은 안 할게. 잊어서 변명이 무슨 소용이겠어. 당신이 나랑 이혼하고 싶어하는 거 알아. 이제라도 도장 찍어줄 테니까 우리 집에 좀 와줄래?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살던 집으로 와달라는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태평한 전 남편의 음성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앞뒤 생각 없이 당장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급한 마음에 남편에게는 말도 못하고 그대로 차키를 들고 예시댁으로 향했죠. 그리고 한참 가서야 남편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먼저 연락했어야 하는데 내가 급한 마음에 몸이 먼저 움직였어. 괜찮아. 마음 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나저나 혼자 가도 괜찮겠어?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생각으로 연락한 건지 걱정도 되는데. 아니야. 그 사람 나한테 맞으면 맞았지 해코지는 못할 거야. 그랬으니까 이혼할 용기도 없어서 가출을 했지. 아무튼 걱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안심해. 그때도 저는 전 남편을 어떻게 혼내줘야 할지 그게 걱정이었지. 설마 그 사람이 제게 해코지를 하거나 염려할 만한 일이 있을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온갖 생각을 하며 차를 몰고 왔던 저는 20년 만에 마주한 시댁의 풍경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마치 저를 잡아먹을 듯 무섭고 웅장해 보였던 기와집이 이제는 완전히 노후되어 귀신이 나올 법한 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예전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그 안에서 저는 오랜 세월 미워하며 살았던 전 남편의 모습을 비로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주면 욕이나 실컷 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전 남편을 마주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한동안 그 시골 폐가에서 지내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대체 어떻게 지냈던 건지 깡마른 모습에 덥수룩한 수염 상태가 아무래도 그 인간이 편히 살았다고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노숙자처럼 남루한 차림에 저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오랜 세월 원망하고 탓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잠시 정붙이고 살았던 사람이라 그런지 그런 모습이 또 안타까웠죠. 뭐라 얘기를 꺼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더니 그런 제 시선을 눈치챈 전 남편이 먼저 자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 그동안 난 많이 원망하며 살았을 거 잘 알아. 나 같아도 나 같은 놈 용서 못하겠지. 그동안 이혼도 안 해주고 당신 고생시켜서 미안해. 내가 무슨 말로 용서를 구하겠어. 그냥 이제라도 나 같은 건 잊어버리고 새 가족들이랑 잘 살았으면 좋겠어. 사실 나 곧 죽는데 그동안 무서워서 뒷일 생각도 안 하고 도망만 다녔는데 죽는다는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나 죽으면
당신 나한테 욕도 못 해보고 사별당하는 건데 그 전에 이혼이라도 해줘야겠다 싶어서. 그런 말을 한 전 남편은 제 앞에 이혼 서류와 유산 상속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걸 보니 곧 죽는다는 말이 거짓말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저희 모자 20년 세월의 고생이 괜찮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식구들을 벌어놓고 죽는 날 받아놓고 용서를 구한다는 게 괘씸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라도 용서를 빌겠다는 거야? 아니면 동정이라도 해달라 이거야? 당신은 어쩜 이렇게 끝까지 무책임하고 이기적이야? 미안해 영훈 엄마. 이제 와서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그때는 나도 사정이 있었어. 그때는 내가 사라지는 게 당신과 영훈이를 위한 거라 생각했어. 화내내는 제게 전 남편은 제가 몰랐던 자신의 사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헛것을 보며 정신을 못 차리던 남편은 사실 이전부터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험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 생각했지만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태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병원에 가려 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고 그런 아들을 알아서 괜찮아질 거라며 방치해 주셨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집에 시집을 갔고 전 남편은 제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속으로 병들어 갔습니다. 당신한테 내 상황 이해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내가 제 정신이 아니었어. 이미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계속 방치하다 보니 나도 내가 어디로 튈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환각이 보이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그러다 사람이 예민하고 폭력성까지 보이더라고. 내가 당신한테 화를 낸 걸 보고 나도 깜짝 놀랐어. 내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할까 무서웠어. 그때는 정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도망가는 밖에 길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정신도 아닌 상태로 그냥 집을 나가버린 거야. 그렇다고 어떻게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을 가? 차라리 도와달라 했어야지. 지금은 나도 후회가 되지만 그때는 그냥 당신이나 영훈이가 어떻게든 살겠지 싶었지 다른 생각을 못했어. 나도 잘 살았던 건 아니야. 처음 몇 년은 길에서 노숙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지. 혼자 있다 보니까 정신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상태는 더 나빠졌어. 그러다가 보호소 같은 곳에도 가고 무연고자로 몇 년을 살았어. 완전히 나아지면 당신이랑 영원히 만나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 그러다가 당신이 새 출발한 걸 알고 그냥 내가 없어져야겠다 싶었지. 그러다가 지금은 도움 받고 치료도 받아서 조금 좋아진 상태였는데 하필이면 이제 내 목숨이 다 해버렸네. 그동안 제가 몰랐던 그 사람의 속내를 듣게 된 저는 저도 모르게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마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전 남편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 그리고 그런 남편을 만나 고생했던 제 인생에 대한 미련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전 남편의 사정을 듣고 조금 이해되는 것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전부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결국 혼자를 택하고 저를 버린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도 고통과 번뇌가 있었을 거란 생각에 이제 곧 죽음을 앞둔 그 사람을 탓하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나타나서 용서를 구하는 게 다행인가 싶었던 생각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풀렸던 저는 그 사람을 그 폐가에 혼자 두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사람이 지낼 수 없는 그곳에 아픈 사람을 방치하는 건 사람도리가 아니다 싶었어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도 그 사람이 직접 사과를 전했으면 했습니다. 결국 저는 전 남편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남편에게 전 남편의 사정을 전했습니다.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그 사람에게 원망이 많았을 남편은 저보다도 그 사람의 사정을 더 안타까워했어요. 진짜 데려가도 돼? 나 때문에 무리할 필요 없어. 당신이 불편하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지내게 하고
영훈이만 만나보게 해도 되니까. 아니야, 정말 진심이야. 물론 우리 관계가 불편하긴 하겠지만 나도 영훈이 친아빠 만나보고 싶기도 했었고 사정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 그리고 나는 늦었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영훈이가 친아버지랑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영훈이한테 해줄 수 있는 선물 같아. 마음이 바다 같은 남편 덕분에 저는 전 남편을 집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가겠다는 전 남편도 아들 얘기를 꺼내니 더 거절하지 못하더라고요. 나한테 미안하다 대신 전해달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영훈이 보고 직접 사과해. 그리고 당신 유산에 영훈이가 받겠다고 할지 직접 물어봐. 갈 때 가더라도 당신이 정말 영훈이 아빠라면 애한테 마지막으로 그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제 말에 전 남편은 흐느껴 울기만 했습니다. 그거 보면 자기도 자식 생각을 아주 안 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속이 어땠을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게 2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 영훈이는 처음에는 만나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요, 불쌍하니까 이해해줘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는 볼 생각 없어요.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해 그 정도로 말아야 하나 싶었는데 그런 영훈이를 보며 남편이 나섰습니다. 영훈아, 나는 네가 친아버지랑 남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각자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잖니.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복잡하단다. 늘 원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친아버지가 보고 싶어질 수도 있잖니. 나는 네가 나중에 이 일을 후회하는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러는 거야. 이제 돌아가시면 더 이상 원망할 것도 없어질 텐데 화를 내더라도 직접 만나보는 게 좋지 않겠니? 워낙 남편에 따랐던 아들은 결국 새아빠의 말을 듣고 친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기 전까지 짧은 시간을 함께 했죠. 그 후로 전 남편은 2달을 저희와 지내다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2달간 저희는 같이 살았던 때보다 훨씬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그 사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을 향했던 증오들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 끝까지 사정을 모르고 전 남편의 죽음을 마주했더라면 저는 남은 평생 그 사람을 원망하느라 시간을 허비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 남편과의 재회가 그 사람이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건넨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전 남편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았는지 떠나는 마지막 모습은 꽤 편안해 보였어요. 그 사람도 불쌍한 인생이다 싶어 일찍 떠나는 게 안타까웠는데 그나마 마지막 가는 길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그 사람의 장례까지 무사히 치러주었어요. 새 남편이 전 남편 장례식을 지키는 모습이 이상했지만 그 안에는 남들은 모르는 저희만의 사정이 있었네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불편한 일을 자처해준 남편에게 늘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남편 복 지지리도 없다 싶었던 제가 재혼은 참 잘했구나 싶더라고요. 그 뒤로 아들에게는 전 남편이 남긴 유산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들은 키워주신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을 보답하겠다며 남편에게 그 돈을 맡겼죠. 이걸 왜 나를 주니? 네가 받은 유산인데. 나는 이거 못 받는다. 이 돈으로 아빠가 저한테 해주신 걸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는 아빠를 조금이나마 돕고 싶어요. 아빠가 쓰시고 남은 거는 나중에 저 장가갈 때 보태주세요. 저는 그거면 좋아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아들의 고집이 이겼습니다. 저도 나중에 결혼할 때 도와주면 된다며 아들의 편을 들어줬죠. 사실 남편이야말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낙후된 도장시설 때문에 최근 들어 원생도 많이 떨어지고 운영이 어려웠는데 그 돈으로 리모델링도 다시 하고 직원도 새로 구하면서 조금씩 예전의 활기찬 도장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남편도 다시 기운을 얻었고 젊었을 적 못지않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죠. 빠듯했던 저희 집 형편도 조금은 나아졌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아들 역시 이듬해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아들도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렸고 다 큰 자식을 보낸 저희는 제2의 신혼을 맞은 듯합니다.